영양군 소식까지 알아봤는데요. 저희 안동 하회마을 상황이 사실은 한 고비를 넘겼다라는 보도도 어제 간밤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알아보니까 안동 하회마을 직전 5km 지역까지도 불길이 접근한 걸로 지금 보여요. 이 교수님, 예. 하회마을이 지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어저께 저녁 때 굉장히 긴박하게 하회마을 근접해서 한 10km 근접한까지 화선이 이제 도달했다. 그래서 이런 화재 위험에 대한 부분 상당히 높았었는데요. 오히려 이제 오늘 아침에는 오히려 괜찮았다. 이 부분이 예. 어느 정도부터 방어가 된 것으로 보였는데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이제 5km 앞쪽까지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한 상황이라 방심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예. 오후에 바람이 더 강하게 분다고 하니까 이런 상황에 의해서 또 화재가 확산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요. 또 어떤 전문가분들은 이 확산되는 과정 경로상에 낙동강이 있기 때문에 낙동강 때문에 이렇게 이제 화재가 확산되거나 이런 부분이 좀 안전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십니다만 지금 이번 화재에서 많이 관측되는 부분들 또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비화라고 해서 예. 실제로 이제 불똥들이 멀리까지 날아가서 전혀 도달하지 않을 것 같은 곳들을 계속 이제 화재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비화가 발생하는 경우에 상승 기류를 타고 이게 이제 불티들이 날아가서 적게는 수백 미터, 멀게는 2, 3km까지 날아가는 이런 상황들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 의성 화재 때 현장에 이 진압을 담당하셨던 분들은 적게는 600m에서 한 1km 정도까지 비화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확인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낙동강이 충분히 있다 하더라도 이 폭을 넘어서도 화재가 확산될 가능성은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오후에 이런 부분의 방어라든지 또 화재 확산에 대한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양 변호사님 어제 이 안동의 주민들이 하회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낙동강 물을 퍼다 나르거나 이런 총력 방어전을 펼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 하회마을이 갇힌 그 고유 유산으로서의 이 가치도 있고 그리고 여기 터를 잡고 살아오신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저 하회마을이 정말 전소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를 조금이나마 지연시키기 위해서 이 낙동강 물을 퍼나르고 정말 조금이라도 이렇게 손을 보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근데 물론 그 마음도 이해하지만 소방당국에서는 일단은 빠른 대피령이 내려진다면 대피를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저 보시는 것처럼 하회마을에 이제 지어진 집들이 다 이렇게 초가 형태의 이제 집이다 보니까 이게 불에 또 굉장히 취약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방당국에서도 화재가 불이 옮겨 붙으면 화재가 발생하면 당연히 이제 물을 뿌리고 해서 진화 작전을 펼치겠지만 그 전에 조금이라도 혹시나 불이 붙었을 때 그 불이 들러붙는 것을 좀 지연시킬 수 있는 그 성분을 뿌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맹 대표님, 지금 불이 의성에서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람 방향이 그쪽이라는 건데 앞으로도 바람 방향은 계속 북동진할 걸로 예측이 되나요? 물론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나라가 이제 서풍 계열의 바람을 받으면서 산맥을 타고 넘어서 고온 건조해진다라고 하는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과 가까운 지면 부근에서의 바람 방향은 또 달라질 수 있고요. 예. 지금 말씀드린 거는 우리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이제 그 지배하는 바람의 방향인 거지. 그 산 안에서도 골바람이라고 해서 그렇죠. 계곡에서 산 꼭대기로 부는 그런 바람의 방향들은 또 모두 다 서풍은 아닙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전반적인 바람인 건데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나라 남쪽에 고기압이 위치해 있는데 고기압이 중심을 향해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불고 있는데 그때 상대적으로 따뜻하면서도 이제 남서풍 내지는 서풍 계열의 바람을 끌어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바람 가운데 전반적인 지배 안에서 이제 각각의 지형적인 영향에 따라서 이제 바람의 방향이 바뀌지만 전반적으로 남서풍이 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북동쪽 내지는 동쪽으로 산불이 확산세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이제 내일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는 또다시 약간의 꽃샘추위가 찾아오거든요. 예. 근데 추위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공기 덩어리가 북쪽에서 이제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 북쪽에 지배적인 바람이 불게 되면은 이 바람의 방향이 남동풍 내지는 이제 남풍 계열로 바뀌게 되면은 예. 지금 지나가는 과정 자체의 그런 작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상 상황, 그러니까 큰 어떤 지배적인 바람의 상황들을 좀 고려한 상황에서 물론 이제 기상청과 어떤 협조를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날씨 상황에 맞는 그런 진압적 작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은 불의 방향이 내일 이후로 또 바뀌어서 남쪽으로 내려온다고 하면은 또 다른 지역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영덕 지방까지 이제 확대가 됐는데요. 지금 정상적이라고 표현하면 예측되는 것들은 조금 더 북쪽 방향으로 이렇게 확산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
오히려 이제 남쪽으로 부는 바람이 된다면 오히려 영덕을 기준해서 위쪽이 아니라 남쪽으로는 포항 쪽이라든지 밑에 쪽으로 이제 확산이 되는 그런 상황들로 될 거고요. 다만 이제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산불을 지금 계속 주부를 또 쫓아가면서 진압들을 하고 있는 또 잔불 정리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제 우리가 따라가던 방향으로 오히려 화재들이 다시 이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화재 진압에 대한 방향 또 방법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시 한번 좀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산골짜기가 많아서 바람의 그 방향을 워낙에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진화 작업도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